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토탈 솔루션의 이주진열입니다. 자, 2023년 1월 7일 토요 경마에 대한 예상평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안성근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 첫 주 경마인데요. 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1월 달도 다음 주 한 주 더 하고 또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경마 일주수가 적어졌습니다. 해서 이번 주도 가용할 수 있는 마필들 대거 출전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새해 접어들면서 1000m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세 마필들이 지금 루키2가 되죠. 그래서 1200, 1300으로 다 편성이 됩니다. 아마 당분간 2세 마필들이 중반부 이후에 2세 마필들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1000m가 없어지고 1300, 1200으로 실시될 것 같고요. 그리고 5군부터도 조금 거리들이 다들 느렸습니다. 지난해까지 너무 단거리 위주로 편중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거리들이 조금 많이 편성된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오늘 만만치는 않습니다. 편성 자체가 꽉꽉 차 있기 때문에 다들 가능성으로 할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당일 주로라든지 마필 컨디션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신중하게 배팅을 해 주십시오. 자, 1경주부터 갑니다. 자, 이번 1경주는 3세 마필들이죠. 작년 2세 마필들 지금 3세 다 되었죠. 3세 마필들이 1300입니다. 결의가 1300으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다소간 변수는 됩니다. 자, 일단은 도전세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기가 아무래도 6번 아르고리치 문세영 기수에 집중될 것 같고요. 자, 6번을 중심으로 되는 마필이 1번 2번하고 3번이 또 같이 뛰었는데 얘네들도 가능하고요. 외곽에 8번 할슈타트, 9번 업타운 위즈, 10번 논스톱 썬더 까지 한 7마리 정도가 다 가능한 이런 편성입니다. 조금 난잡한 편성인데 아니었님? 이게 1200이다면은 네. 지금 아르고 리치도 되고 세네칸도 되고 다 돼요. 그럼 이게 1300이야. 그 아르고 리치 같은 경우는 원래 휴장 전에 쓰려다가 그때 가면도 저 안토니 기수가 조기를 했어요. 그럼 전번에 안토니 기수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 근데 왜 또 갑자기 서영이냐? 그렇다고 직전에 서영이가 아니 안토니가 도진마 경기에서 저렇게 입상했을지. 아니 지금 말 상태는 좋아요. 말 상태는. 근데 이 마필도 단점은 스타트가 늦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본 세네칸도 지금 이용호 기수에서 그 2억으로 교체했을 때는 이 마필도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거든. 또 여기가 또 병합하는 데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또 순발력도 이 안쪽 게또 촬영할 수 있는 마필. 그 파이널 축제도 지금 다만 스타트는 늦는 단점이 있지만은 그 네모 프린세스 있잖아. 5분 마필과 병합하는데 보폭 여유가 있어. 일부러 1300을 노리고 나온 것 같아. 근데 이발도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공백이 좀 있었고요. 그럼 공백이 있었고. 그래서 3번도 되고 지금 할슈타트는 내가 이거 데뷔전 때부터 얘기했던 마필이야. 이 마필은 분명히 생김새나 마필 발 쓰는 거나 기본기가 좋은데 스타트가 안 돼서 지금 그러지 이 마필도 빠르게 정화할 수 있다고. 근데 직전에는 체중이 너무 빠져 있었어. 그래서 8번도 되고 9번 업타운 이주도 직전에 11번 게이트 선행 못 가서 무너진 마필이지만은 이 마필도 저기도 아무 하지 없어. 지금 6번 같은 거 맞짱가도 아무 질일이 없는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6번마 아르고리치도 다 좋지만은 1번도 되고 3번도 되고 8번, 9번 다 되는 경지이기 때문에 1경주 좀 무리하지 말자. 좀 1300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이번 경주 6번 아르고리치를 인정을 하더라도 후짝이 1번, 3번, 8번, 9번, 10번도 물론 안 될 것도 없죠. 이것도 직전 끝걸음 또 남아 있었어요. 이거는 배팅하기에는 상당히 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경주는 크게 무리하지 마시고
자, 오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까, 주로가 어떨까, 뭐 이런 걸 좀 살피면서 좀 가볍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데 세영이가 음. 다른 기수들은 휴가 중에 조교를 별로 안 했어. 근데 세영이는 금토 일 아니 금토 월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조기 기수들이 대부분 나 조교하더라고. 그전에 쉬었는데. 그냥 세영이는 하여튼 욕심은 많은 기수야. 치지도 않고 조교하는 거 보면은 지난번에 안토니에가 조교했을 때의 강도보다는 훨씬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 말이 발주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 안토니에가 타면서 스타트가 조금 보강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세영 기수까지 올라왔고 조교가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아르고리치는 뭐 직전 이상의 걸음이 나올 수 있다. 1300이니까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았고요. 예전에 보면은 그 10월달 보면은 일본 세네칸한테 아르고리치가 졌거든요. 그때 한번 이겨본 놈이 또 이길 수 있다고 일본 세네칸 직전 부진했다고 해서 결코 약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1번 게이트에 2역 기수면 아이선행도 갈 수 있습니다. 1번하고 6번을 좀 더 보시고요. 3번 파이널 축제, 8번 할슈타트, 9번 업타운 위즈. 업타운 위즈 같은 경우는 퍼지자마인데 그래도 퍼지자마는 그래도 1300 같은 거리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9번까지 일단 사진권 안에 두고 가시되 크게 무리할 경주는 아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 1200 역시 3세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아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마필들, 3세 마필들인데 또 문세영 기수와 인기 마필입니다. 3번 캔디글로우. 자, 이 마필 직전은 8월 달에 주행검사 받고 12월 4일 2달 만에 나왔죠. 그래서 순발력은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상대 마필들이 워낙 잘 뛰었고 능력 발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편성이 약합니다. 문세영 교수 그리고 일단은 1번 레이디 태풍하고 같은 마주네요. 조헌영 씨의 마필인데 1번 캔디글로우 뭐 1번만 레이디 태풍도 주행검사 모습으로는 뭐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실전 한번 경험한 3번 캔디글로우가 좀 나아 보이고요. 자, 5번 뭐 왈가닥 요거는 깍쟁이 예전에 서울에서 활약했던 깍쟁이의 그자마요? 예, 깍쟁이의 자마인데 직전 끝걸음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이거 1200인데 오히려 직전보다 좀 편하게 전개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6번 뭐 에클레오스타 이것도 직접 12번 게이트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만 보여놨고요. 여기에 9번 뭐 단디가 1번 레이디 태풍하고 같이 주행검사 받았는데 26조 같은 경우는 데뷔전 승률이 좋습니다. 단디 10번 그레이스 K 이것도 직전 끝걸음은 살아있었고요. 아직까지 완성도는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잠재력만 있고 가능성만 보여준 이런 마필들의 다수가 또 혼전입니다. 안 의원님. 올해 들어서 조교행에서 가장 변화 있는 마방이 35조야. 내가 그랬잖아. 35조 조교도 않고 그냥 나무 9번만 타고 그러잖아. 왜 그런 거 했더니 조인공기수가 서울에 복귀하면서 조교 패턴이 완전 바뀌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35조는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제는 진짜 조교자들이 나오면 9 한 번만 타고 들어왔거든.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올해는 35조가 속보도 가고 구호도 하고 병합도 하고 조교를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 조교를 신마들은 원래 조교 그렇게 해줘야 돼요. 호흡도 터주고 단점 같은 거 보완도 하고 그래야지. 레이디 태풍은 이거 분명히 싹 수 있는 마필이 보니까 캔디글로리는 직전에 4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선행도 못 가고 출전 치렀지만 또 경주 편성상 지금 신마들이 이게 안말 경주잖아요. 신마들이 좀 경주적인 필요한 마필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또 세영이가 죽였는데 뭐 날라다녀. 아무 하지 없어. 생김새 생겼고 힘들고 그래서 3번은 선행할 수 있는 마필이고 5번 알가닥은 토요일날 딱 죽여보는데 울트라 삭스하고 울트라 삭스가 4군인가 걔니 병합하는데 울트라 삭스가 기절해. 그러니까 보니까 또 말이 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때 보니까 또 보폭이 크게 보이더라고.
이거 되는 마필이고, 그 MJ 열정 아르고도 조교는 잘 해놨어요, 요거는. 그리고 그레이 스케이는 이거 지금 10마 때부터 조교는 잘하고 있다고 지금 실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끝까지 계속 데뷔 때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5번, 10번 딱 두 마리만. 그래요. 현경주는 일단 3번 캔디 글로리 같은 경우는 좀 느린 편성만 났습니다. 그리고 문세인 기수 스타일상 이거 아마 선행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일반 레이디 태풍도 모르긴 몰라도 얘도 좀 빠릅니다만은 이것도 말사가지 있더라고. 같은 마주끼리 뭐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가 앞에 가고 하나가 따라갈 겁니다. 3위 선행가고 1번이 아마 자리를 지키면서 커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같은 마주의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마필 다 가기는 가는데 1위 선행가고 3위 따라가는 게 아니라 3위 선행가고 1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문세인 교수의 캔디 글로우를 그래도 좀 더 세게 보시고요. 조금 왈가닥 직전 끝걸음 본능살에서 다이 깍쟁이 자마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김칠마주의 왈가닥 그리고 10번 그레이스 K 그리고 실전 경험 있는 말이 조금 더 낫겠죠.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고 나머지는 뭐 디펜스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섬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 1200. 자, 이거는 연령 오픈으로 기봉마들의 편성인데 그래도 30마필들이 많습니다. 30마필들 그래도 위주로 공략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자, 여기도 아르고탑 아르고 시리즈는 오늘 무수행 기수가 다 타네요. 오늘 우태율 마주, 아르고 시리즈는 우태율 마주의 마필인데, 또 무수행 기수입니다. 직전, 어이없이, 졸전을 치렀는데, 직전 또 이 말이, 공백기가 있었죠. 10월 달에서 12월 달, 두 달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일단 선행을 힘겹게 나갔습니다만,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었는데,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게이트 2점 살려서 한번 앞에 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K탑의 자만데 뭐 그렇게 많이 띄워줄 마필은 아니고 요 정도 편성에서는 뭐 가능한 정도의 마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9번 막 골드 마이티 최범현 기수입니다. 최범현 기수가 기승 횟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또 제대로 또 승부를 봐주죠. 골드 마이티 올드 패션 디자마인데 이것도 직전 끝걸음을 살리면서 멀로 기수가 입상을 했는데 최범현 기수 예측합니다. 자, 그리고 10번은 싱싱싱 요거는 또 안토니오 기수 직전 1200에서 역시 입상에 성공한 마필. 그리고 뭐 4번은 강한 퀸도 빠르고 5번은 드림 스카이도 빠르고 빠른 마필은 4번 5번 또 포진되어 있네요. 자, 의원님. 자, 이번 추천 경주인데 이게 추천 중인데 네, 추천. 이게 1200이고 지금 산행 갈 수 있는 마필이 2번 아르고탑, 4번 강한킨. 이 두 마필 산행 가고 뭐 6번도 슈프림스타 산행 가고. 근데 좀 앞선이 불안해. 앞선이. 아르고탑은 전번에 공백기 있을 때도 우리가 좀 불안하다 마필이. 예? 1번 게이트에. 안재님이 이게 5경주 추천했는데 요거 일단 뭐 일단 현장 추천을 하듯이 일단 한번 추천 드립시오. 일단은 저는 좀 2번, 4번이 선행 받는다 하더라도 좀 약간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번만 싱싱싱해. 이제 중도 차분했고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구나 안토니 기수를 교체했고 이 마필에 따라가도 되고 나머지 마필들은 좀 앞에 간다 하더라도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무서운 마필은 지금 5번마 드림스카이가 지금 재검받고 나왔는데 그다음 35조가 갑자기 조교한다 해서 그 마필대로 하긴 그럼 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마필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싸가지는 있는 마필 같아요. 왜냐하면 병합때 보니까 마필이 걸음 여유가 있어요. 또 5번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9번도 가능하고 9번은 우리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멀로 기수에. 그래서 좀 2번, 4번을 솔직히 좀 불안하게 뒤로 돌리고 저는 될 수 있으면 10번만 신싱을 믿고 제가 추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행이 2번, 4번, 5번. 5번 또 지난 9월 달에 선행으로 입상하고 10월 달에는 너무 뭐 대생경주에 센 말들 만나서 완전히 퍼져버리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완전히 실격당해버렸죠.
그 바람에 재검받고 나오는데 기본 스피드가 원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이 선행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좀 경합구도로 해서 무너지게 된다면은 10번 싱싱싱한테 찬스가 돌아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이번 경주는 선행 세력들은 안쪽 2번 아르고탑이 그래도 조금 문제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안쪽에 있으니까 또 유리한 면은 있고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중에 10번 싱싱싱 그리고 보면 뭐 골드 마이티도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번, 10번의 선입권, 선입에 의한 추임력 발휘하는 마필들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5경주는 국산 6등급 1700. 이번 경주는 6등급에 1700을 해놨는데, 저는 완전히 뭐 부진마들입니다. 자, 이런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뭐 다들 가려고 할 텐데, 어느 놈이 들어도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뛴 말들이 있죠. 4번만 대천 챔프, 6번 너를 응원해, 10번 제로 백파이브, 그리고 2번만 유로 강자. 다 같이 1700에서 뛰었어. 그때는 대천 챔프가 1번 게이트에서 나름 뭐 최적 전개를 하고 입상을 했고, 너를 응원해가 아쉽게 입상에 실패했고 10번 제로백 5가 3착 뭐 이런 식으로 그 밑에 유로 강자에 있었는데 친애들끼리 또 다시 한번 붙고요. 여기에 새로 추가된 마필이 6조 홍대유 쪽에서가 2마리를 추천시켰는데 1번 새로운 빛깔하고 11번 배다리 공주. 특히 배다리 공주는 저도 동영상 조교를 보다 보니까 뭐 신영식 교수가 이런 말을 이렇게 조교를 열심히 시키나 봤더니 앞에 상태가 지난번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진 느낌을 받았던 말이 배다리 공주인데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 데이트도 외곽이고. 자,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입니다만은 조교는 제가 11번 배다리 공주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일단은 뭐 신영식 교수가 조교할 때는 뭔가 있습니다. 신영식 교수는 김옥순 기수하고 신행철 기수는 두 기수의 노장 두 기수의 패턴을 보면은 본인들이 조교를 하지 않은 마필들은 거의 승부를 안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조교를 했는 말들은 그냥 다부지게 승부를 합니다. 패턴들이 그래요. 김옥순 기수도 그렇고 신행철 기수도 그렇고 특히 신행철 기수는 본인이 조교한 말들 쓸데없는 말들 안 되는 말들은 거의 조교를 안 합니다. 될 마필만 조교를 한다. 일단은 한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대천 챔프 같은 경우는 직전에 해피네에서 23조 나이가 5살 먹은 마필 그런 느린 경주에서 뛴 마필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박병현 기수가 이번 주도 천성이란 마필과 병합을 했어. 마필 병합을 하더라도 마필 단점으로 보완하면서 걔한테 아무 생각 없이 조개만 해. 그리고 마필이 내가 볼 때 빼짝 더 마른 것 같아. 예? 너 안 받고 걸음 자체가 발발한 부폭이야. 저는 솔직히 저런 마필은 저는 추천 못해요. 근데 1번 새로운 빛깔은 김기비 기수가 마필이 주행 거부 악배기 김기비 기수가 기승했을 때 주행 악배기 있어가지고 조교가 안 됐어. 근데도 마필이 날라왔던 마필이야. 그러면서 이제 옥성이가 어떻게 하면서 이제 주행이 조금 순치가 됐어. 일요일 날 배다리 캔디 4군 마필과 병합하는데 여유가 있어. 근데 스타트가 안 돼. 예? 늦게 올라. 근데 오늘 경주가 앞전이 느리게 뜬대. 배다리 공주는 힘도 좋고 지금 다만 이게 스타트가 늦어서 그러지 마필은 언제 힘차면 앞에도 나갈 수도 있거든. 복부가 굉장히 좋아요. 11번. 그리고 요새 제일 무서운 마필은 뭐냐? 5번 막 클레어파입니다. 이 마필이 52조에 있을 때 누가 송재철 기수가 기생했어요. 이게 1위, 3위 했었어. 근데 오래됐어요. 네. 근데 52조에 있을 땐 조교를 안 했어. 근데 2조로 옮기면서 직전부터 조교를 했던지 직전부터. 근데 이번 주도 예산 마필 JS 구랑이란 마필과 병합할 때 보면은 힘도 좋고 여유도 있어. 보폭도 좋고. 그래서 저는 굳이 저런 대전 챔프 저런 나 모르겠어요. 경주 편성상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마필 능력상은 그래도 11번이나 5번은 그래도 조금 더 거리비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면 장난할 것 같으면은 11번이나 5번. 그리고 제로 105는 7주에 있다가 이 프로스트 캠프 잡아잖아요. 그랬더니 열심히 해. 프로스트 캠프 잡아라서 그러지. 저기만큼 여기 우수마예요. 여기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5번이나 11번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자 우리 설탕이 백순 편한다면 안 되는 경우. 그래요. 이번 경주는 뭐 오늘 1경주하고 이번 4경주하고는 일단 배팅 강도를 낮추십시오. 뭐가더라도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일단은 솔직히 뭐 지난번에 4번 대치 챔프 6번 너를 응원해. 너를 응원해도 워낙 그 말도 쪼까 하고요. 10번 제로백 5도 사실 이건 뭐 5살짜리 한 말입니다. 이거 다 뭐 그냥 지난번에 같이 뛰어서 어느 정도 인기에 착차 없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기 마필로 돌변합니다. 그러나 얘네들을 놓고 얘네들끼리 다시 한번 공략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번 배다리 공주, 1번은 새로운 빛깔의 홍대유 조기산의 두 마필 굉장히 지금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특히 11번 배다리 공주 3살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일하게 3살짜리니까 그냥 갓 3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따지고 보면 이제 2살짜리죠. 네, 이제 2살짜리죠. 그러니까 얘는 잠재력이 무지무지 있다. 더 있다. 얘네 나머지 애들은 다 이만큼 뛴 겁니다. 다음은 11번 배다리 공주가 거리 경험이 없다는 것 외에는 잠재력 면에서는 더 있는 마필이고 신영철 기수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요거 하고 1번 세로 빛깔도 사진관 두시고요. 그리고 5번 클레어 파워는 조교가 많이 좋아져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현장에서 특히 신영철 기수 배다리 공주가 배당판에서 냄새를 풍기면서 가는 식으로 배당이 많이 팔리면은 조교가 좋고 상태가 좋기 때문에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1번 한번 노려봐 주실 것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5경주가 우리 안성근님 추천해 있습니다. 혼합 4등급에 1600, 혼합 4등급에 1600, 혼합 4등급에 국산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린다면 국산 말들이 혼합 4군에 대부분 간다. 주시면 되겠고요. 자, 국산 마필로는 5번 퀵클리런하고 6번 메인 오브 킹이 지난번에 같이 한번 뛰었는데 퀵클리런이 기본적으로 더 우수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지난번에 게이트가 10번에서 오히려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게이트가 1600은 외곽 게이트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면 스타트하고 코너 바로 만나기 때문에 급격한 커브죠. 1700보다도 더 급격한 커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성은 있습니다만 외곽 게이트는 그래서 전력 질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쪽이 훨씬 유리한데 직전 퀵클런이 가장 불리한 전개를 했죠. 맘 먹으면 퀵클런은 아예 선행도 가버리는 마필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퀵클런이 선행을 가면 많이 뛰는 말이고요. 메인 오브 킹은 이거는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렸죠. 포레스트 캠프 잠하지만은 뭐마 메인 오브젝티브의 힘으로 뛰는 거라고. 예전에 19조 김영관 부산에 조교산에 오뚝오뚝이라고 포레스트 캠프하고 메인 오브젝티브 사이에서 태어난 전형적 마필이 굉장히 많이 뛰었죠. 오뚝오뚝이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 메인 오브 킹은 뭐마 메인 오브젝티브의 힘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외산 마필로는 이번 야무진 재수가 문세영 기수까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아마 인기를 모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번 햇빛 삭스나 7번 송암 티즈 뭐 여러 두가 있는데 일단은 인기 마필은 5번, 2번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현님 추천해 있어요. 네. 분명히 뭐 딱 배당판은 퀵클리런, 메인 오브 킹, 세영이 탑승겐, 야무진 예수 3자 딱 팔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메인 오브 킹은 직전에는 2번 게이트에서 그때 종관계에 누군가 선언 가니까 아연이가 이 마필을 잘 알아. 그게 안쪽 게이트에서 잘 탔어. 진짜 손 하나 까딱 않고 진짜 잘 탄 거야. 진짜 잘 탄 거야. 근데
이번에는 경주 자체가 틀리다. 왜? 티클리는 선행 가면은 해피삭스도 선행 가지, 다이아파도 선행 가지. 직전같이 편안히 전개할 수가 없어요. 이번만 야무진제수는 이마필은 뭐 혁이나 다비드나 한베리가 조기가 잘못해서 마필이 입상을 못한 게 아니라 체형 자체가 허리가 약간 길다 보니까 항상 늦게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5번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은 3번 마 블루참도 지금 이게 지금 1600에서 약간 불안감이 있지만은 지금 안토니 기수가 저기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 그래서 저는 뭐 2번 야무진 재수 같은 경우는 설정연으로 손님 실수하면 들어줘 이렇게 경합하면서 입상할 그런 능력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5번은 인정하지만은 지금 뒷말들이 되는 마필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 경주를 삼았습니다. 그래요. 5번마 퀵들리런을 좀 더 세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이번에는 아마 편하게 선행을 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졌다 해서 이거 특히 요거는 김용gun 기수가 전담으로 타던 말입니다. 지난번에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김용gun 기수가 전담으로 타는 마필이니까 5번은 좀 더 봐주시고요. 자, 2번 야무진 대수 뭐 데끼를 팔릴 마필인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 외의 마필들, 되는 마필들 노린다고 하니까 현장까지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육정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 1400m.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기복마들 편성인데 제가 고배당 마필 인기 마필들이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고배당 마필 한두를 노리면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당일 배당판은 아마 10번마 영웅대마가 상대적으로 최근 2번 연투를 했기 때문에 인기 마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10번을 중심으로 해서 뭐 1번, 2번, 그리고 5번 논스톱 위닝, 4번 빅에너지, 9번 누비고, 뭐 11번, 뭐 이렇게 다들 조금씩 다 팔려 나가는데 10조의 전담으로 기승하던 장추열 기수, 임다빈 기수가 둘 다 임다빈이는 아마 요즘 부상을 당했죠. 부상을 당했고 장추열 기수는 정지고 이 두 기수가 전담으로 타던 마필 지금 다른 기수가 지금 10조에 다 기승하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보니까 10조 마필들은 다비니하고 장추열 기수가 나왔을 때 제대로 된 승부를 합니다. 간혹 뭐 안토니아나 박태정 기수는 뭐 승부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10조 마필은 주전 기수가 그래도 추예리하고 장추열 기수하고 임다민 기수인데 자, 이 10번 영웅대만은 보니까 김철우 기수입니다. 부산에서 조인권 기수하고 김철우 기수가 지금 서울로 올라왔는데 김철우 기수가 부산에서도 아직 기승 횟수가 많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3차 등급에 걸렸습니다. 부담이 57까지 올라갔죠. 이 말은 굉장히 세게 밀어줘야 됩니다. 힘으로 꾸역꾸역 뛰는 마필인데 마지막 한 발 써야 되는데 과연 김철우 교수가 다빈이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줄까? 물론 뭐 다 하더라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그 나머지 말들도 5번은 논스톱 이닝도 같이 뛰었고 안쪽에 복병마들이 있는데 복병마는 제가 잠시 후에 2번만 음파 마운틴을 제가 냄새를 조금 풍기기 때문에 이걸 뭐 노리고 들어왔는데요. 요게 아마 단독 선행으로 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마필이 부진합니다만은 예전에 이마필 막강한 선입으로 센 말들을 이기고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최근에 바닥이 있지만은 최근에 상대했던 마필들보다는 이번에 편성이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음파 마운틴의 기수가 김하연인데 감량이 이점도 있고 게이트도 좋고 선행 찬스 한번 맞았습니다. 해서 2번 내심 노리고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편성인데 안 의원님 어떻게? 제가 이 경주 편성을 딱 보고 10번마 영웅 대마가 경주 조건은 최상이야. 지금 딱 경주 편성에 딱 맞는 말이야. 근데 이 마필이 입상할 때 다빈이가 저게 진짜 잘해가지고 간신히 입상했어. 간신히 솔전이로. 최근 2번 들어온 거 예외가 없어. 네, 편성상 입장을 잘했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야, 나 뭐, 되네, 안 되는, 저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차로가 조교하는데 왠지 주행이 안 돼, 불안해. 옛날에는 그 다빈이가 조교할 때는 병합도 하고, 이 조교자 수능을 잘했는데, 고개도, 차로가 조교하는데 고개도 들고, 발도 안 바꾸고, 직전보다는 마필 컨디션이 안 좋다. 근데 상대가 넘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뭐라고 말 못하고. 정문 최강은 조교는 진짜 잘해 원래. 조교는 옥상에 막 하루에 막 술법 두 바퀴씩 타면서 해? 근데 이게 육조에 있을 때 박병훈 교수가 지난번까지 육조 있었죠. 아니요 지금 저기 이게 출조 가서 저 한번 뛴 거야 이게. 그때 뛴 거야? 이게 육조 있을 때 박병훈 교수가 1700에 딱 한 번 도는 그런 경험이 있는 말이야. 조교는 잘했어요. 음파 마운틴은 내가 승군하고 송재철 교수가 승군전 1300을 솔직히 자식이 추천했어. 그때는 경주 자체가 너무 세가지고 재철이가 소련을 못 갔었어. 근데 이마필은 저기는 항상 잘해놓고 편성만 맞으면은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 힘도 좋고 경주 조건 최적이다. 그래서 저는 누비고가 또 2주 만에 나온다는 게. 그렇죠. 누비고가. 지난번에 조교를 보면 돼. 그래서 저는 하여튼 10번만 용대만은 경주 정계상 볼 수 있지만은 마필 상태는 직전보다 조금 제가 볼 땐 다운된 느낌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 인기 발표도 불안불안합니다. 해서 제가 이번 일단 노림수를 2번 음파 마운틴 아이언리에 두고 한번 추천드릴 테니까 현장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에 1300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1300인데 3살짜리 먼저 봅시다. 7번 슈어윈. 이 말은 제가 나올 적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조금만 하지만은 결코 약하게 봐서는 안 된다. 버나디기자마 혈성치 기대치는 있는 마필입니다. 이 경합도가 센 편성에서는 조금 불리합니다. 몸싸움을 해야 되니까 불리합니다만은 지난번도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죠. 지난번에 솔직히 제가 이걸 놓고 때리든가 음파 챔피언하고 그때 문세영 기수가 그때 인기리 팔리는 마필이 그때 5번 게이트에 있었죠. 그놈하고 두 마리가 팔리는데 굳이 팔리는 제가 문세영 기수 놓고 슈어윈하고 음파 챔피언을 양차를 공략했다가 문세영 기수 빠지는 바람에 세개 못했는데 그때 몰두 인기 샀었나? 인기만 났어요. 빠지는 바람에 그때 걔가 선행 못 가고 외곽에서 삐지면서 말하고 싸우면서 그 선행만 하나 있었죠. 그때 편성에서 제가 이 말을 놓쳤는데 이 말은 결코 약한 말이 아닙니다. 조금만 해도 굉장히 근성이 좋은 마필입니다. 1번 마 베스트선은 1번 게이트에서 일단 선행 트라이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3번 마 블랙 초콜릿은 이거는 4살짜리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신의 마필로 봐주시면 됩니다. 직전 그 포화 상태에서 경합도 굉장히 센 날, 그때 인기마들 다 부러지는 날이었습니다. 주로는 포화 상태인데 선행 나가면 또 죽고 굉장히 어지러운 날이었죠. 11월 13일. 11월 13일 날 레이스는 정상적인 레이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주말패 11월 13일. 그날은 물 위에서 뛰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건 완전 포화 상태를 넘어서 물 위에서 뛰었기 때문에 모래, 흙을 맞는 말대로 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고 그냥 선행 나가서 꽂히고 선행마가 다 무너지고 하여튼 굉장히 혼잡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때 능력 발휘를 못했는데 조금 휴식을 취하고 나오는데 블랙 초콜릿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네요. 아니요. 제가 7번 말 슈운 같은 건 진짜 싫어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휴식 약하면 안 된다고. 근데 토요일날 이 말은 토요일날 주기를 보는데 신마고 딱 병합에 여기 이기더라고. 신마니까 그런 얘기 했어. 오늘 아침에 그 14조 그 네게리킨이라는 그 신마가 있어. 어우, 발주세 딱 나오고 한 바퀴 도는데, 어이, 마필이 근성이 자갈을 물고 튀더라니까.
끌고 가더라고. 야, 그래서, 야, 저 말은. 그 태종이 아저씨께서 10월 24일 같이 이렇게 참았다 타면 또 돼요. 또, 솔직히 밀고 나가고 왔다 걱정이 되지. 지금은 현 상태에서는 근서만큼 괜찮았고. 아, 밀 필요도 없어. 1번, 네. 3번이 앞에 가니까 그냥 1, 2, 3이 앞에 가니까. 아, 그리고 원래 내가 조교하고 발주는 거 솔직히 안 보거든? 근데 아침에 조교 일찍 끝나가지고 이렇게 밖에 저쪽 쳐다보고 있는데 뭐가 말이 툭 튀어나가. 이렇게 보니까 나온누리야. 내가 32전은 순도 아저씨가 순도 아저씨가 말했냐면 32전은 풀떼기만 먹인 것 같이 풀떼기만 먹여가지고 말들이 힘이 없대. 또 좀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는데 순도 아저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 와, 저도 1번하고 3번이 안쪽에서 또 빠르게 나가버리면은, 뭐 정계상으로는 뭐 나오는 앞선이 좀 물어져야 됩니다. 요점 참고하시고. 일단은 7번 슈어윈. 이번 안쪽에 경기랑 큰 이변이었는 것 같아. 1번 백선, 3번 블랙 초콜릿, 3마리에 일단 나는 추첨 7 수어 넣고 추첨. 아, 오해입니다. 맨날 이거 쳐다보지도 않던 네, 진짜 저도 그런 말인데. 조그만하다고 얕잡아 보면서. 아니 그거 놓고 추천하고 싶더라고. 예, 7번 슈어빈. 이거 의외로 센 말입니다. 조그만 해도. 여기에 1번, 3번. 1, 3 막군도 뭐 가능하고요. 7에 1, 3, 3마리 우세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8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에 1200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암말들의 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3살짜리들, 먼저 보셔야 되겠네요. 1200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늘 빠른 마필들이죠. 1번 울트라 삭스, 2번만 네길의 퀸, 여기에 5번만 컴플리트 엔젤, 6번 다 나온 로즈, 그 외에 뭐 3살짜리 뭐 9번 한강질주나 4번 행복한 문마 뭐 여러 두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안쪽에 1번, 2번, 5번, 6번이 워낙 기세가 최근에 좋습니다. 선행선입 뭐 그냥 다들 앞에 가면서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마필들인데, 얘네들 자체도 솔직히 구별하기 힘듭니다. 아니었네. 그 9번만 한강질주는 직전에 52조에서 19조로 바로 옮겨가지고 1번 게이트 미성경주에서 너무나 편안히 선행을 갔었던 마필. 이번 경주는 네, 타임 자체도 안 나왔어. 16초까지. 이번 경주 선행은 절대 갈 수가 없는 그런 공편. 아, 2번만 4개 이렇게 있잖아요, 마필. 440kg 말도 조그마한데 공부대로 잡아요. 아, 근데 이 마필이 타풀에 1400 뛰는 마필 있잖아. 나쁘네. 그 말 이기고 또 오늘 아침에 뭐 범현이가 발조가 한 바퀴 도는데 마필이 지치질 않아. 야, 이거 1200까지는 무조건 또 선행을 또 그러니까 지난번에 타임 응? 자체가 00초 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건 기본 걸음 뛴 것 같아. 아, 근성왕 진짜 대단해. 컴플리트 엔젤은 저 마필은 내가 볼 땐 따라가도 되고, 이번 주는 50조가 조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내가 볼 때 50조, 35조가 이번 주 조교 진짜 잘 나갔어요. 4개 키는 1200이 들어도 인정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번은 네기리킨이 지난번에 스타트가 13초 7로 나갔는데 라스트 걸음이 더 뛰었습니다. 물론 가벼운 줄이었습니다만 라스트가 12초 3이 나왔는데 하여튼 뭐 혼자만 갔습니다. 뭐 미친 듯이 찍고 갔는데 업그레이드된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1번 울트라삭스 1번 게이트에서 앞에 또 가격, 그리고 5번 막 컴플리트 엔젤하고 6번 다 나온 로즈도 1200에서 불량줄이었습니다만 타임 자체가 13초대 끊는 말들은 이건 능력이 안 되면 또 그만큼 못 걷습니다. 사실 아무리 불량줄이라도 타임 자체를 훨씬 당겨놨는데, 일단 크는 말들 3살짜리들 1번 2번 1번 5번 6번 일단 이 4마리가 우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4등급 1200, 4등급 1200. 우리 안성근님의 추천 레이스네요. 자,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제말 경주는, 자, 일단은 1번맛 베스트 천상. 이 말이 5살짜리 한 마리지만은 지난번에 공백이 있었죠. 여름에 뛰고 6월달에 뛰고 오랜만에 나와서 11번 게이트에서 입상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깜짝
참 놀랐습니다. 이 말이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여름까지 그 예전에 이혁 기수가 있었는데 월영이가 몇 주 말이었죠? 월영이하고 두 마리 같이 나오면은 6주말? 6주. 월영이하고 매번 같이 나와가지고 거의 포차 뭐 밥맛인 접점 뭐 이렇게 벌이던 그런 말이었는데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예전의 모습이 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뭐 이번 매직 그레이스도 있고요. 외곽에 6번 세네파워풀, 7번 브레가소. 브레가소이 지난번에 불량조례에서 그때 6번 게이트에서 그때 안쪽에 킹 마운틴하고 파워 K라는 선행마가 있었는데 갈아엎어 버리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얘도 굉장히 빠른 말이고. 9번마 두선 판타스틱. 이거는 10조 마박의 마필인데 요 말은 유독 하만식, 박태종, 장추열하고 예전에 장추열 다빈이가 많이 있었는데 장추열 다빈이가 있을 때도 태종이 기수한테 박태종 기수한테도 많이 맡겼고요. 하만식 기수도 지난번 기승을 했었고 다시 한번 기승하고 있고 이건 되는 마필이고요. 12번 콜조이도 되는 마필이지만 상대적으로 외곽 게이트의 부담 중량 높고 좀 어려워 보이는데 추천 내시장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1200이라 뭐 일반 베스트 전상 매직 그레이스 매직 그레이스는 진짜 죽였더니 좋은데 실제는 거리만 이상한 말이 막 왜 못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9번마 두손 판타스틱은 이 마필이 원래 10마 때 산행만 가서 입장을 했어요. 이게 모래 적용이 안 됐던 마필이야. 근데 모래 적용도 키워놓고 완식이가 이번엔 따라가면서 조경을 따라가면서도 그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9번만은 가장 믿을 수 있지만 지금 나머지 마필들이 이번 앞선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을 마필 과연 누구냐. 그래서 제가 9번을 인정하고 좀 현장에서 최대한 앞쪽에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9번마 판타스틱, 두손 판타스틱이 예전에 맞습니다. 선행 1변도였는데 최근 두 번의 경우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아예 선행 가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지를 변경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직전 하만식 기수가 아예 맘먹고 따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최근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경주는 어차피 선행은 못 갑니다. 안쪽에 말들이 워낙 빨라가지고 선행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만식 기수 스타일상 차분하게 따라간다 해서 우리 안성근님은 9번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장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10경주로 갑니다. 국산 4등급의 1400. 4등급의 1400. 편성은 4등급 치고는 아주 세지는 않습니다. 조금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세요. 자, 일단은 3세 마필로 1번 도끼불패. 얘는 커보이 칼과 진저러시의 자만데 지금 상위군에 있는 2군에 있는 장사 포이즌의 무기 형제 마필로 기억을 해두시면은 얘의 능력을 가능하실 수 있을 겁니다. 1400 경험 없습니다. 그러나 1번 게이트에 53kg 충분히 1400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3번마 스마트 전사가 직전 김태희 교수가 아주 잘 탔죠. 최근 중 직전부터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김태희 교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는데 직전 정도만 타도 됩니다. 이게 6번 더 퀸 저스티스가 직전 다비드 기수가 잘 타고 들어왔고요. 4번마 타프네 직전은 박으른 기수가 기승에서 3차기에 그쳤는데 이건 조금 더 있는 마필입니다. 4살짜리 한 마리지만은 더 있는 말이고요. 7번 더리퍼 문세인 기수, 9번 한강 챔프 유승환 기수. 도준세의 마필은 꽤 많아 보입니다. 안혜연님. 그래서 1번만 도끼불패를 왜 인정을 해야 되냐면 나머지 마필들은 1400 솔직히 경험도 없고 다 1400 기본 마필들이거든. 그래서 1번만 도끼불패는 그리고 이준철 조교사는 10만원 모든 거 최선을 다해놓고 그리고 이준철 조교사는 열심히 하고 마필 남은 모든 마필들 다 최선 다하더라고. 그리고 기본 능력도 있고
이번 주도 뭐 흥록 대보하고 병합할 때 보니까 뭐 여전히 보폭도 주고 유연성도 경주 조건이 너무 좋아요. 충분히 선행을 돌 수 있는 마필. 3번마 스마트 전사는 이 마필도 꼭 1400 전용 마필이에요. 이번 경기는 상대를 잘 만났고 또 테이가 이 마필은 아주 잘 타거든. 저기도 잘 해놨고. 더킨 저스티스는 10주 만에 나오지만 원래 이 마필이 시장 전에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이미 조건은 다 해놔서 런 보이란 마필호가 병합할 때 보니까 여유는 있어요. 드리퍼 세이니까 앞에 가면 되는 마필. 그래서 저는 1번마 도끼불패가 상대를 너무 잘 만났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요. 저도 이번 주 출전 레이스를 했는데 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1번마 도끼불패 믿고 가겠고요. 후자권 제가 정리해서 한번 때리고 받치고 해드릴 테니까 현장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자, 이번 경주는 조금 지저분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혼합 3등급에 1400. 일단은 간추려 보면 1번마 라운더 제트. 직전 김태희 기수가 인기리 865 아쉽게 3차. 이번 박태준 기수입니다. 자, 그리고 6번 이스트반 무세영 기수. 이거는 선행을 또 최근에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입니다. 최근 1200 워낙에 또 빠른 레이스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1400도 물론 뛰어봤습니다. 일단 선행을 가눌 수 있는 편성은 또 갈 수는 있습니다. 1번 라운드 제트 빠르지만 이스트반도 굉장히 빠르고요. 자, 여기에 7번마 벨라레 직주 휘양 마필이지만은 저금대 이상 없었고 신영철 기수 조교 잘하는 것 같고요. 4번마 로열 엘비스도 공백이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7번 벨라를 질주하고 4번 로열 엘비스가 두 마필 다 공이 휴양 마필인데 기본 능력들은 되는 말. 5번마 디스 챌린지는 김태희 기수의 감량. 이 정도로 뭐 일단은 봐주면 되겠는데요. 일단 충만 선정이 관건이 되겠네요. 안혜님. 세영이가 왜 욕심이 많냐면은 토요일에 딱 주기로 막 하더라고. 세영이가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많이 그만 요청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는데 야 편에 보니까 이런 편세잖아. 이게 원래 12주 있을 때 1200 넘어가면 안 되는 마필이야. 세영이 12주 있을 때 450km 막 그런 마필이야. 그냥 박윤규 유저사가 이런 걸 잘해. 딱 다른 마방에서 딱 보면은 그냥 살이 찌어. 딱 선행할 수 있는 찬스야. 근데 원래 로얄 엘비스가 입마필이 센데 공백기 있어. 근데 혁이가 딱 수요일날 카우보킹이랑 마필가 딱 하루 병합했어. 병합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마필이 또 혼자 가면 나잡수 그래 그런 식이야. 그러나 능력은 뭐 가장 세죠. 그래 능력 제일 세 저게. 그 벨라라질도 뭐 형체가 조교하는데 마필 이상 없고 근데 공백기 있고. 그 지금 두 마필이 7번이 조교로 나왔고 4번은 병합할 때는 괜찮은데 혼자 갈 때는 막 그렇고. 그래서 7번 벨라라지 쪽이 형체리면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나머지 마필들이 나는 라운드 제트는 이상하게 믿음이 안 가더라고. 저기 보는데 이스트반이 딱 돌 것 같아. 형체리 세 개가 딱 조교는데 많이 좋아졌네. 딱 그 느낌이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6번 이스트반이 최근에 계속해서 3착 뭐 4착 뭐 요 근처에 머물고는 상대들이 사실 빠르고 굉장히 빠르고 셌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금자유가 배당을 터뜨리는 그때 1번 게이트가 또 펄펄 날 때였어요. 그때 11월 20일 또 그때 1번 게이트가 굉장히 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날이었는데 10번 게이트에서 이동혁 기수가 나가는 기세는 엄청났죠. 근데 최근 외곽에서 그때 안쪽이 엄청 유리했어요. 그날도 잘 탔어요 이거. 잘 탔죠. 근데 그때 안쪽이 워낙 유리하게 돌아갔어 주로가. 11월 20일 날은 안쪽만 다 들었어. 근데 10번 게이트에서 조금 10월 16일 날 태희가 타고도 인기 3위 있었네. 얘도
워낙에 손들이 있기 때문에 1400에서 그때 두손盟군한테 졌지만은 그때 편성했지만 일단 선행은 또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이스트바는 일단 문세영 기수면은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가는 승부를 하는 것 솔직히로 같다. 이런 말을 아낄 일이 있냐고. 일단은 문세영 기수 당연히 아마 인기 마필 떠올 텐니다. 많이. 일단은 이스트반 일단 대른 마필 그리고 1번 라운드 제트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안쪽 게이트. 예, 안쪽 게이트. 6번, 1번에 휴양마 2마리, 4번 로열 엘비스하고 7번 벨라리 질주 두 마필 다 전혀 이상 없으니까 사정권 안에 두고 현장에서 처리하십시오. 이거는 혁이가 전담 못하는 말이네. 로열 베이스. 그러니까 로열 엘비스는 예전에 뭐 외곽 게이트 13번, 9번, 12번 게이트에서도 막 날라오는 마필입니다. 앞에도 가고 따로도 오고 추입도 하고 아주 전천후의 마필이었어요. 그러니까 로열 엘비스는 이역 기수 무시해서 안 됩니다. 실로 벨라리 질주도 휴양했지만 조가 잘 돼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두 마리 다 아마 휴양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압도적인 인기 못 먹을 겁니다. 그러나 긴가민가가 팔리지만은 사정권 안에 두고 가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경주 12경주입니다. 2등급에 2000m. 자, 이번 경주는 2000m인데 2000m 경험 있는 마필 없는 마필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면 2000m 뛴 거는 암말들 대상 경주에 나가든 이번 뭐 천지역을 4번 뭐 어디 가나 11번 루킹굿 이런 말들이 2000m에서 뭐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그 암말들이 2등급 정도 오면은 아무래도 버럴쟁이들한테 딸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일단 동등한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마 장산 포이전 지난번 혼합 2군에서 1600에서 그때 오수철 기수가 발을 못 탔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가 왜냐면 이놈을 놓고 하는데 그때 안쪽 게이트에 바로 옆 게이트에 바로 옆 게이트는 아니고 4번 게이트 문화킹이 10조 말인가? 문화킹을 타고 있었는데 4번 게이트에서 어느 순간에 오수철 기수 10번 게이트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4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10번 게이트 시종 외곽으로 밀어내면서 1600은 코너 돌면서부터 바로 외곽을 돌아야 되죠. 외곽 게이트니까 그때부터 3코너 올 때 또 외곽 돌고 4코너 돌면 또 외곽 돌고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그때 오수철 기수가 아예 맘먹고 따라가든지 초반에 아예 갈아엎든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완전 그야말로 외곽만 집중하는 그런 잘못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도 마지막에 또 한 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세영 기수인데 최근에는 따라갑니다만은 이게 데뷔 초기에는 아예 선행마였죠. 뭐 장거리로 오면서 각질 변경에도 성공했고요. 무세영 기수면은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찬스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4번 어디 가나는 암말이죠. 지난번에 암말 대상 경주에 나가서 좀 회복되는 모습. 5번 라운비트 레이팅이 이번 경주가 별칭 B형인데 가장 높습니다. 58. 그래서 좀 무겁게 받았는데 편성은 지난번 애들보다는 좀 약하죠. 6번 롱라인은 우리 안성은 의원님 말 따라 언젠가는 때리겠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 참고 있는 말이고. 6번 베스탑. 이건 신형철 기수니까 무서운 거예요. 베스탑 신형철 기수만 타면 이거는 무서운 마필이고요. 11 루킹굿. 뛰었던 편성은 대상 경주에 계속 나가면서 센 말인데 나이가 벌써 7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의원님. 그 상산 포이즌 같은 경우는 직전에 오수철 기수가 원래 기수들 탈 때는 오늘 사령만 마필 많이 가니까 누구한테 따라갔다 그런 작전으로 갔는데 그때는 자리를 못 잡고 상대 마필도 워낙 빠르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고 이제 자기가 작전 실패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 그럼 상대도 세서 비수고 편성이었는데 빨랐어. 워낙에 빨라. 난 그래서 뭐 천지역으로는 조기딸 항상 좋은데 항상 스타트가 듣고 순발을 늦다 보니까 늦게 올라온 마필이고 나 원래 베스탑 진짜 싫어하거든. 이 말이요? 9번? 근데 왜 나는 이번에 이 말을 왜 추천하고 싶냐면은 토요일 날 병합을 원래 이마필이 병합을 안 한단 말이야. 예? 병합을 해. 네가 장거리 가니까 병합했겠지냐 그렇게 생각했어.
오늘 아침에 신영철 오늘 조육 동영상 봐봐요. 이게 베스 15 이거 베스트 반지 딱 찍어서 봐봐. 와 오늘 아침에 형체가 딱 마음 먹고 도와주는데 그거 장난이 아니야. 야 저건 기본 능력 있는 말이구나. 된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게 앞에도 가던 말이야. 이제 천사박 튈 때 저거 대충 하고 저거 지금 어떻게 들어하고 막, 나 솔직히 무시했거든. 근데 천사박 꾹꾹 막 두르잖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형체가 딱 놓아주는데 야, 저건 기본 능력 있는 말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딱 그 생각도 들어. 나는 솔직히 그거 베스트다. 저는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솔직히 흥록대부 그한테 지난번에 비록 졌지만 흥록대부가 여기 나오면은 아유,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48조 흥록대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맨 바닥에 이게 있다가 우연이 아니야. 이게 생겨온 게. 그 끌려왔다고 표현이 맞을 거예요. 김옥순 교수가 뭐 형철이 때문에 열심히 안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잡고 있다고 마지막에 들어올 뻔했어요. 솔직히 맘먹으면 잡았어. 맞아. 흥록대부 그때. 아니 오늘 아침 보니까 야, 저건 기본 능력이던 말. 그리고 이형 중에서는 올해 정년퇴직이잖아요. 장거리말 이거 하나 남았어. 이거 하나. 그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이게 딱 편성이 맞는 게 네. 그러니까 선행이 안 빨라. 레이스가 안 빨라. 지금 3번 이게 하나가 있으면 선행을 3번 6번 선행 그런 느린 경기야. 지금. 그러니까 아주 느려. 선행마가 없어. 솔직히. 나는 베스트탑을 추천하고 싶어. 솔직히. 안 먹으면 아예 3번 장산 포지션에 가버릴 수도 있어. 아니 이거 선행 무조건 선행 앞에 가면 이거 또 세경이 이런 경기는 잘 알아. 이거 6시부터 야간이잖아. 그래서 좀 느린 레이스이기 때문에 베스트탑 이거 노리시라는 거. 뭐 그렇게 말씀 세게 합시라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어요. 베스트탑 신영철 교수. 아니 또 안 들으면 또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다. 이게 베스트탑도 바닥 주인만 사실 아닙니다. 올라올 때서 앞에도 가던 말입니다. 하고 막 그래. 그냥 자유만이야. 솔직히 자유만. 자, 이번 12경주는 문세영 교수, 장산 포이전, 신영철 교수 9번 베스트탑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하십시오. 자, 이상으로 토요 12경주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까다로운 레이스들이 많습니다. 편집으로 현장의 변수들 꼼꼼히 체크하시고 신중하게 배팅해 주시고 저희들은 일요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